자, 그 다음이 여러 타입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자,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타입을 그냥 이용을 해서 새로운 타입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입을 이용해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존 타입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타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새로운 타입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유니온과 제너릭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해요. 예, 유니온과 제너릭 방식. 특히 이제 유니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유니온 타입은 여러 타입 중 하나 이상일 수 있음을 선언하는 방법이야. 하나의 변수에 여러 타입을 지정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넘버 타입이야, 스트링 타입이야, 이렇게 한 가지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 타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타입을 유니온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니온은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 타입을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것을 유니온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니온 타입도 한번 간단하게 지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베이직에다가 새 파일을 또 만드시고요. 타입 유니온.ts라고 있습니다. 타입 유니온.ts 타입 유니온.ts 하시고요. 음, 자, 타입 유니온 TS. 자, 유니온은, 유니온 타입은 기존의 타입을, 음, 이용해 여러 타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타입 방식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et production, product code. 뭐 제품 코드라고 보면 이 제품 코드는 그 경우에 따라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제품 코드를 숫자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서는 문자열로 제품 코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정 이제 중개업체에서는 이제 실제 그 여러 개의 쇼핑몰에 있는 그 제품들을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쇼핑몰에서는 문자로, 어떤 쇼핑몰에서는 숫자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둘 다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회사에 제품 코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어, 요것을 형을 이렇게 스트링일 수도 있고 또는 넘버형일 수도 있어. 예,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let product code는 문자열인 경우도 있고요. 숫자형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초기 값은 예, 이렇게 문자열로 쌍따옴표죠. 문자열로 해서 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자열입니다. 여기 쌍따옴표로 됐으니까 숫자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만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만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이번에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프로덕트 코드를 2만으로 바꿨어요.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변수를 처음에는 문자열로 만이라고 할당을 했고, 프로덕트 코드를 중간에 숫자형으로 해서 2만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거는, 예, 숫자형. 얘는 문자열과. 자,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콘솔.로그. 자, 프로덕트 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프로덕트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2만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2만이라는 숫자가. 예, 그래서 내가 선언하는 이 변수의 형이 정확하게 어떤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야.
스트링 아니면 넘버형이야.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any 타입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any는 사용을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 유니온 타입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선언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유니온 타입이고요. 자, 프로덕트 코드 이번에 또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과 이런 형태죠. 예. P-2000이라는 제품 코드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또. 예, 문자열. 그래서 이제 유니온 타입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값들을 어쨌거나 두 가지 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값으로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 get 코드, get 코드. 일단 함수를 선언해 놓고, 구현해 놓고 나서, 타입스크립트로 할게요. 코드와, 뭐가 있을까요? 코드. 그리고, 어, 자, 만약에 타입 오브 코드가 이런 거이면, 콘솔 로그, 죄송합니다. 예, 코드는 p 다시 플러스 요거는 이제 코드를 반환하는 형식이에요. 예, 코드 값을 반환하는 형식. 자, 간단한 함수입니다. getCode라는 함수고요. 어떤 코드라는 매개 변수가 넘어오고요. 자, 이 코드라는 매개 변수가 자, typeof라는 게 있습니다. 예, typeof 해당 변수의 타입 값을 형을 타입 자, 타입 오브 다음에 변수를 넣게 되면요. 이 코드라는 거에 담겨져 있는 값의 실제 타입을 반환해줘요. 문자열로. 그래서 타입 오브 코드가 넘버라는 것은, 이 코드 값에 담겨져 있는 타입이 넘버형 타입이다라고 넘버형 코드면, 예를 들면 코드가 2만 같은 넘버 값이 여기에 들어오면, P라는 문자열과 숫자로 넘어온 것을 문자로 변환해서 P-2만 이런 형태의 코드값 체계로 바꿔가지고 무조건 반환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 문자열인 경우는 그냥 문자열 그대로를 반환을 하는 거고요. 숫자형인 경우만 2만이라는 값이 넘으면 무조건 P-2만으로 반환하고 P-2만이 넘어오면 그냥 P-2만 요거를 블럭을 안 타고 그냥 있던 거 그대로 그냥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코드 형태가 제각각인 경우 하나의 코드 타입으로 통합해서 뭐 반환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요거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코드라는 값에는 이 매개 변수인 코드라는 값에는 문자열이 넘어올 수도 있고요. 넘버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반환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 타입이야. 예. 자,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이 코드라는 값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형과 문자열 어떤 타입의 코드 값이 너무 받을 수도 있는 타입으로 유니온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예, 코드 값이 문자열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코드의 형식을 만들어서 문자열로 반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결론은 개코드를 반환을
호출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반환되는 거죠. 이런 형식의 P 다시 땡땡땡 이런 식의 문자열이 반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 반환 타입은 문자열로 이렇게 반환을 했어요.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요것을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보죠. console.log. 자, get 코드. 자, 첫 번째 get 코드에는 뭘 던질까요? 예, 3만을 던졌습니다. 숫자를 던졌어요. get 코드. 이 함수에다가 3만이라는 숫자를 던졌어요. 예, 코드가 3만을 받을 거고요. 예, 넘버를 지원하고 넘버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거고 넘버 타입이니까 p-3만이라는 값의 문자를 반환하겠죠. 요거 복사를 해서 get 코드 2를 한번 해볼게요. 윗라인을 복사했어요. 윗라인 복사해서 밑에 라인 넣고 이번에는 3만이 아니라 여기에 P-4만을 넣습니다. 자, P-4만이라는 문자열이 이 코드에 담겨져 있고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갈 거고 넘버 타입이 아니니까 있는 거 받은 거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유니온 타입으로 해서 함수의 매개변수나 변수에서 여러 개의 타입을 지원해주는 뭐 사용자 저기 타입 이 정도 만들어 보는 거 이 정도 간단히 해봤고요. 그래서 유니온 탭을 이용하게 되면 요런 것들도 가능하죠. 이 스트링 넘버가 아니라 스트링 널 또는 스트링 undefined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안 들어와도 되는 경우나 널 타입을 지원해주는 타입이거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지원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넘버뿐만 아니라 스트링에 여기 undefined나 스트링의 널이나 이런 것들 값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그런 타입을 유니온 타입으로도 지정을 가능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은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해봤으니까 실행은 똑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빠르게 해보죠. 실행하는 건 이제 금방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TSC의 타입 유니언 .ts 정상적으로 됐으면 노드 타입 유니온 .js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여기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